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열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광열 교수는 일반인들도 화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 속 화학을 중심으로 꾸준히 글을 써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구독자 중에는 화학 애호가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도 화학을 활용하면 금방 깔끔해질 수 있고 피부관리, 다이어트도 화학만 알면 해결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화학 활용법 배워보죠. 생활 밀착형 화학자, 화학계 살림꾼 이광열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생활 속의 화학을 쉽게 알려주시는 이광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생활 속의 화학을 쏙쏙 알려주셔가지고 주부들이 독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제 삼총사 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저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봐서 많이 들었어요. 뭐 과탄산소다라든가 구연산이라든가 베이킹소다 굉장히 쓰임새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청소 빨래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건지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세제 삼총사는 네. 세제 삼총사고요. 이거 옛날 거예요? 네, 제가 미는 세제 삼총사는 이제 베이킹 소다가 이제 워싱 소다, 이름이 또 탄산 소다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바뀌었군요. 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구연산, 예. 워싱 소다, 그다음에 이제 과탄산 소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베이킹 소다는 이 워싱 소다처럼 이제 알칼리성입니다. 염기성 물질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네. 이 염계성이 강할수록 세정 효과가 더 좋습니다. 대충 따져보면 베이킹소다 100분자가 워싱소다 1분자 정도밖에 힘이 없습니다. 워싱소다가 훨씬 센 거네요.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만약에 옷에 쉰내가 난다 네. 라고 한다면은 실제는 이런 쉰내는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 이런 게 기름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옷에 옮겨 붙고요. 옷에 세균이 살면서 이런 그 지방은 이제 유기산이라고 부르는데 산이죠. 네. 근데 이것을 짧게 잘라요. 짧게 잘라 먹고 남는 것이 이제 짧은 유기산이 되는데 네. 식초가 그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같은 것도 짧은 유기산이에요. 냄새가 심하죠. 네. 이런 냄새가 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휘발되면 이제 쉰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세균이 그런 유기산을 잘라서 만드는 게 냄새인데요. 근데 이런 유기산은 염기성 성분하고 만나면은 중화가 됩니다. 중화가 되면서 이제 비누로 바뀌어요. 네. 비누선 비누 구조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보다 힘이 더 센 워싱 소다를 쓰는 게 맞죠. 빨래를 할 때 베이킹 소다는 좋지 않아요. 네. 워싱 소다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100배 세면 좀 독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가 쓰는 빨래 세제들 있잖아요. 빨래할 네. 때 쓰는 세제. 그 주 성분이 이 워싱 소다입니다, 실은. 그리고 식기세척기에 네. 이 워싱 소다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연산이라는 것은 산이죠. 네. 산이기 때문에 비누때라든지 석회석 이런 것을 잘 녹일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 많이 생기는 그런 때가 석회석이나 또 비누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연산으로 녹여내고 그리고 남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것을 이제 워싱 소다로 닦아낼 수가 있고요. 그럼 과탄산 소다는 어디에 쓰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실 텐데 네. 과탄산 소다는 물에 녹으면은 워싱 소다가 나오고 과산화수소가 나옵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소독약으로 쓰는 것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독약이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네. 표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과탄산 소다를 가지고 뭐 색깔이 좀 찌든 그런 그 와이셔츠 같은 누렇게 찌든 이런데 누렇게 와이셔츠에 흰 와이셔츠에 누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건 과탄산 소다 쓰면 돼요. 그래서 때를 없애고 표백을 하는 것이 과탄산 소다. 네. 그냥
냄새만 없애겠다 그러면 워싱소다.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됩니다. 물때 없을 때는 구연산. 예. 예, 확실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울에 생기는 것도 물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왜 우리 샤워실 유리에 그 물때 끼잖아요. 예. 샤워실 유리는 이건 정말 때 짬뽕이. 그거 잘 안 닦여요. 예, 거기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요. 먼저 물 속에 있는 칼슘. 우리가 몸을 씻으면서 비누하고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누때가 일단 거기에 들러붙고 또 물이 마르면서 석회석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구연산으로 없앨 수 있는 성분들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지방 또 각질 이런 것들도 거기 또 들러붙어 있겠죠. 네. 그다음에 그걸 내버려 두면 이걸 또 먹고 세균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세균도 무럭무럭 증식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샤워실 유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반복해서 실행하셔야 되긴 하는데 먼저 구연산이나 식초 이런 것을 물하고 1대1 섞은 다음에 수세미로 먼저 닦아주세요. 물로 한번 헹궈주고 그다음에 워싱소다를 또 물에 1대1로 섞은 다음에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닦으면 깨끗해질 거예요. 네. 만약에 정말 더러워서 아직도 때가 남았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리가 깨끗해졌을 거예요. 그다음에 물이 튀었을 때 물이 주르륵 흐르는 자국이 보이면 생겨요. 싫죠. 네, 싫어요. 물이 또르르 흐르는 거 좋죠. 그때 이제 맨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 샴푸를 조금만 이 유리에 바릅니다. 샴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샴푸 속에는 계면 활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계면 활성제는 기름 성분으로 된 꼬리가 있습니다. 올챙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꼬리는 기름. 아. 그리고 머리 쪽은 물을 좋아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물을 좋아하는 머리는 이제 유리가 있잖아요. 네. 유리는 SiO2 성분으로 돼 있는데 이 물을 좋아하는 머리가 유리 쪽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꼬리가 밖으로 나타나 있겠죠. 네. 기름입니다. 기름을 좋아하는 꼬리가 표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오더라도 꼬리는 기름 꼬리는 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또르르 굴러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계면 활성제를 머리들을 모두 유리에 박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리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물이 떨어지면 물이 또르르 굴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 표면에 계면 활성제를 코팅을 해줘. 마지막에 샴푸로 한번 코팅을 한번 해주면은 그럼 쉽게 안 끼는군요. 그렇죠. 이 샴푸를 또 쓸 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습기가 너무 차서 유리가 이 거울이 안 보인다. 이때도 그냥 샴푸 약간만 발라요. 그다음에 물을 뿌려주면 그 부분은 조금 전처럼 이 기름이 바깥을 향하게 코팅이 되기 때문에 습기가 안 찹니다. 볼 수가 있어요. 화장실 청소 자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만에 한번 하면 되나요? 어디를 그래도 매일 하는 곳은 매번 하는 곳은 변기는 매번 해야죠. 역시 이제 구연산, 워싱소다 이런 걸로 닦아주면 쉽게 청소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화장실이 더러운 것은 곰팡이가 피면 싫잖아요. 그것만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잘 쓰는 곳을 잘 생기는 곳 누구나 다 알잖아요. 자기 집 화장실에서 어디가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과탄산 소다 알갱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알갱이처럼 생겼죠. 그걸 조금씩만 뿌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청소 자주 하기 싫으면 그게 요령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조금 뿌려놓으면은 거기에는 곰팡이가 세균이 생기지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꼭 생기는데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조금만 뿌려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뿌려놓으면은 다니다가 밟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실생활에 우리가 화학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여쭤보고 있는데 이게 생활 속 꿀팁입니다. 이제 장마철 되면은요. 화장실 사실 그 냄새 납니다. 좀 퀴퀴한 냄새가 청소를 해도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냉장고도 그렇고 요 좀 퀴퀴한 냄새를 없애는 방법. 요거 화학 고수들만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냄새는 그 세균이 만드는 거죠. 냉장고나 어디나
세균이 먹고 살 먹이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냉장고 먹을 거 천지인데요. 천지죠. 네. 근데 이제 썩어가는 것은 버리고 네. 신선한 것만 냉장 보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죠. 세균이 소량은 살고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세균이 만들어내는 그 냄새 나는 물질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역시 또 유기산이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성분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황화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황화물이 방귀 냄새하고 같은 거예요. 아주 고약하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유기산은 산이니까 염기성 성분으로 없앨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나 워싱 소다 가루를 접시 같은 데다가 이제 깔아 놓으면 그러면 그런 냄새가 많이 잡힙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 황화물은 구리가 적혀야 됩니다. 구리. 예. 그래서 구리 수세미 있잖아요. 예. 인터넷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구리 수세미. 이런 걸 좀 던져 놓으면 돼요. 냉장고에. 그러면 이제 황화물은 잡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냄새를 우리가 집에서 냄새 없앨 때 숯 쓰죠. 숯 쓰죠. 네. 근데 숯보다 더 좋은 애가 활성탄입니다. 같은 구조인데요. 네. 활성탄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역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활성탄을 사용을 해서 그 냉장고 안에 김치 냄새 이런 것도 많이 나잖아요. 네. 활성탄은 그런 냄새 다 잡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모래. 고양이 그 쉬할 고양이 때 쉬할 하는 때 그 모래예요. 그 모래는 예. 점토인데요. 네.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인데 이게 또 냄새 잡는데 아주 적효약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모래나 활성탄 같은 것을 조금만 냉장고에 접시에 담아서 넣어 놓으면은 냄새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 사정 모르고 냉장고 열어보시면 놀라겠어요. 베이킹 소다 들어있고 써놔야죠. 구리 수세미 들어있고 그러니까. 활성탄에 고양이 점토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네. 이게 애미야 이게 뭐냐 할 때 이것은 활성탄 냄새 없애기 위한 용도 하고 써놓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아주 똑똑한 또 며느리라고 또 딸이라고 얘기하시겠죠. 네. 그 또 하나가 수건이 변색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좀 하얀 수건이 변색되면은 뭐 깨끗하긴 한데 기분이 별로 그 쓸 때 좋지 않아요. 요거 좀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흰 수건인 경우에는 표백은 2가지밖에 안 돼요. 락스를 쓰든지 과탄산 소다를 쓰면 됩니다. 수건 같은 경우에는 락스를 좀 물에 희석을 해서 상온에서 네. 좀 담궜다가 빨면 좋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방식으로 과탄산 소다를 물에 녹이고 이때 구연산을 약간 넣으면 좋아요. 네. 이 워싱소다라는 과탄산 소다인 워싱소다가 있거든요. 이 워싱소다하고 구연산이 만나면 구연산 나트륨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이 구연산 나트륨은 킬레이트라는 것인데요. 네. 이게 철 성분이나 이런 금속 성분을 잘 붙잡아요. 이런 금속 성분이 있으면 과산화 수소가 너무 빨리 분해돼서 표백 작용을 못해요. 예. 그래서 과탄산 소다에 구연산을 한 10대 1 정도 넣어주면은 구연산 나트륨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 과탄산 소다에 들어있는 과산화 수소의 작용을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대 1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렇게 네. 해서 뭐 와이셔츠라든지 뭐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따뜻한 물에 그렇게 녹여서 담가 놓으면 하얗게 변할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과탄산 소다가 마법가루 같이 느껴지는데 옷감이 좀 상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과탄산 소다는 괜찮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과탄산 소다 때문에 옷감이 상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너무 오랫동안 두면 안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락스 같은 경우에는 옷감이 좀 상하는 편입니다. 표백 작용이 훨씬 더 강하고 예. 강력한 산화제이기 때문에 옷감을 좀 더 상하게 하고 심지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좀 표면이 망가지게 하죠. 예. 혹시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이 화학 그 제품을 이것저것 섞어서 또 실험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게 잘못 섞으면 안 되는 것들, 섞으면 안 되는 것들 있죠. 네. 예. 일단 하나만 기억하시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기억하실 건 락스예요. 락스는 산 성분하고 섞으면은 염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락스는 구연산이나 식초하고 섞으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제 그걸 섞어서 막
거품 난다고 좋아하면서 청소하셨던 분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아, 그거 사람한테 닿거나 이러면 염소 기체는 네. 많이 마시면 사망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예. 거군요. 많이 마시면 기관지 손상되고 폐 손상되고 네. 사망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락스를 쓸 때는 락스는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쓰더라도 소량은 염소 기체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환기하고 이제 써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세제고 락스와 산 성분이 섞인 건 절대 안 섞으면 되고 안 된다. 락스 자체도 네. 환기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락스하고 이제 과산화수소가 만나면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소 기체가 일단 산소예요. 네. 산소 기체가 생기는 산소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격렬하게 생긴다는데 방점을 둬야 돼요. 격렬하게 생기니까 막 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락스가 막 튀어서 눈에 들어오면은 눈을 다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탄산소다는 물에 빨리 녹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뜻한 물에 녹여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큰일 날 소리예요. 이게 과탄산소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과 산소로 분해가 돼요. 네. 산소는 기체죠. 예. 그러니까 이 과탄산소다를 물에 녹여놓고 뚜껑을 딱 막아놓으면은 그 속에서 산소 기체가 계속 생깁니다. 예. 속에 기차 가득 차니까 폭탄이죠. 아, 저는 산소가 왜 위험한가 했더니 그 팽창하면서 그렇죠. 팡 터져버릴 수가 우리가 있겠네요. 뭐 네. 수증기가 네. 크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그 집에 있는 압력솥이 만약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네, 네. 수증기가 압력이 높아져서 그런 거니까요. 근데 마찬가지로 과탄산소다 같은 것을 또는 과산화수소를 뚜껑을 막아놓고 그 속에 만약에 철 이온 같은 게 좀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빨리 산소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폭발을 할 수가 있는 아유, 거죠. 물 섞어서 녹여놓고 이러는 거 위험하겠어요. 그게 막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네. 사용할 때는 그건 괜찮은데 네, 아무 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또 나중에 귀찮으니까 녹여놨다가 나중에 쓰겠다. 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피부에 쓰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화학적인 것하고 되게 관련이 높잖아요. 그 예전에 클레오파트라가 왜 이렇게 피부가 고왔냐 했더니 우유 목욕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우유의 어떤 성분이 우리 피부에 좀 도움을 주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클레오파트라는 우유 갖고 목욕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당나귀 젖으로 했습니다. 아. 당나귀 젖을 내버려 둡니다. 네. 내버려 두면은 이게 시큼하게 상하죠. 거기에 이제 우유 그 유산균이 당나귀 젖 안에 있는 그 젖당을 발효를 시키면서 젖산을 만든 겁니다. 김치 발효되면 시큼한 냄새 나죠. 네, 그것 네. 역시 젖산이죠. 젖산 효과군요. 그러니까. 유산균이 발효를 한 게 젖산이죠. 네. 이 젖산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피부 박피도 해주고 그리고 세포가 다시 자라나는 것도 도와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피부 박피를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어떤 흉터 같은 게 있을 때 네. 젖산 제품을 오랫동안 바르면 서서히 그 흉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깊은 흉터는 안 되겠지만요. 또 이제 젖산이 많이 있으면은 잡균이 못 살아요. 유산균은 잘 사는데 잡균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잡균이 없으니까 피부 트러블이 없죠. 네. 여드름도 잘 안 생겨요. 어떻게 우유나 이런 걸 놔뒀다가 쓰세요? 젖산 제품을 팔아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걸 찾으시면 되냐면 AHA, 아하. AHA. 예, AHA가 들어있는 제품 또는 이제 락틱 애시드라고 해서 젖산이라고 써져 있는 한국 제품 젖산일 테고 네네. 락틱 애시드, LACTIC-ACID, 락틱 애시드라고 해서 거기 네. 젖산의 영어 명이거든요.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이 그 피부를 좀 박피를 해줄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네. 이 또 화학과 건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암을 유발하는 화합물이 있다고요. 예,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 속에는 세포 속에는 DNA가 있죠. 이 DNA가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 나선 구조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은 그 속에 이제 염기라는 것들이 A라는 염기는 T를 만나고 C라는 염기는 G를 만나면서 이제 쌍을 만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염기들의 쌍 사이에 끼어들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PAH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매연 속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고기를 태웠을 때 탄 고기 속에도 들어있고 이제 그리고 기름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그 짜냈을 때 이때도 생깁니다. 벤조피렌이라든지 이런 거 다 PAH예요. 그 튀김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높은 온도에서.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들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어떤 기름이 벤조피렌 경보가 떴다. 그럼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매연이 많은 곳에 산다. 공기청정기 무조건 틀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물질들 적극적으로 피하고 또 고사리 같은 경우도 고사리 속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역시 또 그런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방해를 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사리는 푹 삶아서 그런 독성 물질을 다 우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고사리를 그냥 살짝 데쳐서 네. 야들야들하다고 데쳐서 반찬해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푹 삶아야 돼요. 저희 애들이 고사리 나물 좋아하는데 푹 삶아야 돼요. 푹 삶으면 괜찮습니다. 고사리는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러니까 푹 삶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살짝 데치면 안 돼요. 고사리는 비타민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거예요. 네. 저희가 환경 호르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캔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거기에 환경 호르몬이 숨어 있다고 하던데요. 예. 캔이 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네. 근데 알루미늄은 만약에 거기에 콜라를 부어 놓게 되면은 알루미늄만 있다고 했을 때 이 콜라에 들어있는 인산이 알루미늄을 많이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 캔 속에 플라스틱 코팅을 합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 속에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했지 그죠? 플라스틱이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플라스틱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 비스페놀 A 같은 BPA 같은 환경 호르몬이 소량 녹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캔 음료는 그런 환경 호르몬도 문제지만은 당분이 더 문제예요, 실은. 설탕은 비만 유도하고 또 이 고혈압도 유발하고 온갖 성인병의 주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캔 음료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죠. 근데 제로 칼로리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더 나쁩니다. 화학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이게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로 칼로리는 몸속에 들어오면은 세포 입장에서는 당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로 칼로리죠. 그러니까 원래 인슐린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이 세포 보고 당이 왔으니까 너 당을 먹어 하고 시키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네. 근데 제로 칼로리가 들어왔는데 당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너 밥 먹어 했는데 세포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예. 아무것도 안 들으면 열받잖아요. 화나고. 네. 그다음부터 인슐린 말을 안 듣는 거죠.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지.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외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제로 칼로리 제품이고요. 네네. 또 뭐 당 알코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또 배를 뭐 부글부글 끓게 해서 설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을 좀 열심히 공부할 걸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 이제서 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화학 연구 분야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수님?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은 뭐 제가 순위를 매길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걸맞는 그런 과학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과학자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꽤 괜찮은 과학자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언제쯤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어떤 그 분야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네. 또 국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작용하는 분야죠. 그래서 실제로 뭐 페롭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에서 성균관대에 계시는 박남규 교수님이라든지 또 서울대에 있는
그 이분은 이제 나노 입자를 합성하고 하는 네. 연구지만 뭐 현택환 교수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노벨상을 설령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노벨상에 준하는 상 같은 것들 또는 뭐 노벨상을 뭐 받는다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런 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는 우리가 와 있다. 와 있는데 이제 네. 조금 걱정은 있죠. 이제 걱정은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너무 줄고 있으니까 네. 미래 과학 세대가 너무 줄고 있는 것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게 모든 분야에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특히나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을 정말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굉장히 적잖아요. 소수죠. 근데 네. 인구가 너무 적어지면 그 적은 과학자 중에서도 더 적어지니까 이제 그 앞으로 우리 국가 경쟁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네, 그런 걱정 때문이신 것 같아요. 우리 미래 화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화학을 쉽게 알려주려고 교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도 여러 권 쓰셨어요. 뭐 게으른 자를 위한 수상한 화학책, 재미있고 쓸모있는 화학 이야기, 초등 일타 과학. 교수님으로도 바쁠 텐데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진정한 우리 미래 화학자들을 키워내고 싶은 그 그런 부분이 마음. 굉장히 네. 크고요. 실제 뭐 저는 상아탑 안에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네. 근데 미래 과학자를 길러내겠다는 생각이 좀 크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과학에 끌고 오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엄마들을 좀 끌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 그 엄마 아빠들을 과학에 좀 가까이 끌고 오고 네. 그다음에 과학의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이 별거 아니고 재밌는 거구나. 어려운 게 아니고 재밌는 거구나를 알면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네. 요즘 우리 K-팝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초등학교 가보면 다 춤추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듯이 과학도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과학의 미래도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훌륭한 미래 과학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활 밀착형 화학자, 화학계 살림꾼으로 통하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열 교수였습니다.